안녕하세요. 축구 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이 TV 방송에 나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임무 원력, 필류 근육.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현재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들에게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러면서 기본기가 중요한데 성적을 내게 하는 현실을 두고 누구를 위한 성적인가? 라고 축구계에 대한 비판 또한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축구를 시키고 있는 부모님들이 꼭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쉽게 그러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큰 틀에서는 손흥정 감독님과 같은 생각이고 부모님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축구는 멀리 보고 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 또한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지금 당장의 성과나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 입장에서 멀리 봐야 한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멀리 봐야 할 때,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멀리 내다봐야 할 것이며 지금 당장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경험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저는 중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개인 훈련에 할애했습니다. 그때 당시 코치님도 그랬고 아버지께서도 너는 스피드가 부족하니 빨라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계단을 뛰거나 줄넘기를 하고 튜브를 이용해서 스피드가 빨라지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스피드가 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런 느낌조차 받을 수 없었어요. 아마 중학교 3년을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게 남들보다 스피드가 느려 보이니 답답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스피드가 빨라지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스피드가 아닌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에 더 집중을 했어야 했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야 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많이 훈련을 하던 때라 저뿐만이 아닌 다른 선수들 또한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축구 선수가 된다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시키니까 그냥 한다라는 생각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저는 그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훈련을 하는 데 소모를 했고 그 결과 프로에 가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축구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어렸을 때 불필요한 훈련을 많이 한 것입니다. 특히 축구를 시작한 중학교 때 말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축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거나 피지컬이 부족한 어린 초중학생일수록 무조건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키도 작고 몸에 힘도 없고 근력이 없는 상황에서 스피드가 빨라지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 한 번 더 만지고 공을 가지고 훈련해야 해요. 스피드가 부족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힘이 붙고 스피드가 빨라졌을 때 시너지가 생겨서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빨라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경기 한 경기에 너무 집중을 해 경기력이 좋지 못하면 축구 그만하고 기술이나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러시진 않았을 것이고 저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괜찮았어요. 반대로 한 경기만 잘하면 제가 뭔가 대단한 선수가 된 것 같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부모님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었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너무 한 경기에 집중하고 당장만을 생각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한 경기만 잘하면 금방 축구 선수 될 것 같다가도 또 한 경기 못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축구를 시작해서부터 매번 매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도 보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경기 잘하거나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평소보다 잘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실력도 아니며, 반대로 평소보다 못했다고 해서 그 또한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경기를 계속 거듭하면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평균으로 회귀 법칙에 따라 결국 본인의 실력이 나오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실수나 실패를 계속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한테는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다가 결국엔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겠으나 스스로 이겨낼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그로 인해 심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본인이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낸다거나 충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나 결과를 보지 말고 멀리 내다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 중, 고 학생들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비교적 축구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또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정 감독님처럼 선수 생활을 하셨거나 하셨다고 해도 아들에게 모든 희생과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들 생업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있다고 해도 축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것이고 그마저도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모님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축구를 시켜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몸에 무리가 갈까봐 18세 때까지 슈팅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슈팅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당장 시합 나가서 골을 넣어야 하는데 슈팅 훈련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 리프팅만 3시간씩 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경기를 해야 하고 대회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 하겠죠. 제가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훈련은 지금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들은 꼭 해야 합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 전술 훈련도 해야 하고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 또한 해야 해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재능도 있어야 하고 피나는 노력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인내심과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성적을 내기 위한 훈련보다는 기본기와 기술적인 훈련에 집중을 하고 그런 팀에서 축구를 배우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누구나 다 초등학생 때부터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갖고 있는 조건과 상황은 다 다른데 모두 같은 곳만 바라보죠. 그렇게 초등팀부터 좋은 성적을 내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런 곳에서 축구를 해야만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경쟁을 하고 지도자와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죠. 경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은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멘탈로 몰고 가고 멘탈이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지 않나요? 초등학생의 멘탈은 약한 게 정상입니다. 멘탈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좋아지는 것인데 아이들은 살면서 아직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는 나이대입니다. 그냥 축구를 즐겁게 해야 하고 축구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재능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면 성적이 좋은 팀에 있는 게 당연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현재 상황과 실력에 맞게 팀을 결정해야 하고 팀 자체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훈련의 퀄리티가 좋다면 어느 곳이든 있어도 무방합니다.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생 때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중학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느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저처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 아닌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주고 축구를 차근차근 하나씩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대의 경기일수록 기본기를 떠나 피지컬적으로 우세한 팀들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선수들의 노력이나 감독의 전략 전술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오늘의 경기 결과나 경기력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볼 감각이 부족하다면 감각 훈련을 해야 하고, 패스가 잘 되지 않는다면 패스 훈련을 해야 하겠죠. 그렇게 본인이 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생긴다고 했죠. 반대로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근심이 생기고 멀리 내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축구를 시키는 부모님이라면 멀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